자, 우리 내신 끝나고 돌아왔으니까 오랜만에 이 감을 좀 익혀보자. 여기 이렇게 첫 줄부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행평가 에세이 쓰는 학교 있죠? 에세이 뭐 자기소개서 쓰는 거 있지 않으세요? 뭐 문장을 5개 쓰셔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소개서 같은 거 단락을 쓰실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단위가 단락입니다. 이게 한 단락. 한 단락이라는 게 정의가 뭐냐면 엔터키 치기 전까지 한 줄로 쭉 붙여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단락이 한 단락,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걸 패러그래프라 그래요. 알아두시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여러분이 읽고 있는 시험 범위의 단위가 단락이에요. 단락. 한 단락의 정의가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떻게 그 문장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제 여기 어원에 그 답이 있습니다. 패러가 뜻이 뭐예요? 말 안 들으면 누구 패러 가요? 재미없네요. 패러가 뜻이 뭐예요? 패러? 패러티라는 단어가 우리 익숙한 단어가 있죠. 이 패러티가 뜻이 무슨 단어예요? 패러티. 혹시 아세요? 패러티의 반대말이 뭐냐면, 여러분 파트 알아요? 파트? 부분? partial 하면 부분의란 소리겠죠. partial에다가 it가 붙으면 다시 명사겠죠. 그럼 부분들만 챙기는 것이니까 평등이겠어요? 편협된 거겠어요? 불평등이에요, 이게. 이 partiality가 불평등이라는 단어가 있단다. part, 부분들만,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 중에 일부만 보는 혜택, privilege, 특권. 근데 parity는 무슨 뜻이겠어요? 그게 반대말이니까 공평이에요. 동등, 공평, 평등. 그러면은 이 평등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얘랑 같다? 그럼 단락은 결국에 어떤 문장으로 되어 있다? 내용상. 어떤 내용이다? 평등한 내용, 즉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이 대략 7, 8개, 10개까지의 문장이 되어 있지만 결국에 한 단락, 이걸 지문이라고도 하죠. 지문. 한 단락이라는 이 패러그래프로 단위로 되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몇 개다? 하나. 그러니까 그 하나를 끄집어서 이거의 내용이 뭡니까? 물어본 게 주제예요. 토픽. 이 글의 토픽이 뭡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글은 기본적으로 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의 종류가 뭐기 때문에, 자, 글의 형태가 이래요. 글의 형태 단위가 단락 단위예요. 이 글의 종류는 뭐예요? 여러분이 보는 대부분의 수능 지문은, 대부분의 모의고사 지문은, 지문이 뭐 하는 지문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이 글을 왜 쓴 거예요? 자기의 의견을 여러분 독자에게 설득시키는 글이에요. 그런 걸 무슨 글이라 그래요? 논설문, 주장, 논설문이라 그래요. 그러면 논설문의 특징은 요지가 있습니다. 요지. argue. 자기의 argument가 있어요. 자기 주장이 있고, 그 다음에 주장을 폈으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 라는 자기 주장을 폈으면 뭐가 필요해요? 근거가 필요하죠. 세종대왕도 죽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자, 그때 조심해야 될 게 뭔다? 세종대왕은 이 글의 요지다, 아니다? 아니다. 그걸 영어로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선택지에 여러 가지 단어들을 내가 위에서 보고 분명히 난 정답으로 찍었는데 내가 고른 게 세종대왕일 수 있다는 거야. 단어는 내가 맞췄는데 분명히 내가 여기서 해석을 해서 정확한 글에서 썼는데 그게 세종대왕이면 오답이에요. 이 지문 안에 있지만 오답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독해 지문에서 주제, 즉 가장 넓은 의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주제 찾기. 그 주제를 약간 상징적 표현, 인간, 영원히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바꾸면 그런 게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제목도 주제의 하나의 변형된 형태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독해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글에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언가를 잡는 게 중요하고, 그 사람의 주장을 필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조동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조동사를 문법으로 배웠죠? 조동사 문법으로 배웠죠? 뭐 하는 게 조동사예요? 조동사와 동사의 차이가 뭐예요? 문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조동사가 왜 필요해야죠? 왜 주장하는데 조동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동사라는 것은 뭘 표현하는 거니까? 0%와 100%를 표현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했다, 안 했다.
난 이거 한다, 안 한다. 나는 학생이다, 아니다. 근데 조동사는, 그러니까 즉 동사는 대부분 팩트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팩트 전달. 이것은 이것이다. 근거로 가는 거죠. 세종대왕은 죽었다, 이렇게. 근데 자기의 주장이 들어가면, 자기의 오피니언, 자기의 의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나는 이렇다라고 생각한다. I think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따라서 이렇게 해야만 한다. 자, 1%부터 99%는 동사가 나타낼 수 없는 영역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1%부터 99%는 이 동사는 0하고 100, 이다 아니다 밖에 없기 때문에 그 1%부터 99%를 나타내는 해야만 합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분명히 이렇게 될 것임에 분명합니다 라는 이런 의견이 나오려면 조동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동사에 거의 흡사한 necessary 뭐 이런 거, 그죠? It's critical, it is critical that 이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안에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 해석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는 수능은 그런 걸 측정하는 거예요. 니네가 이 글을 보고 판단할 수 있냐? 뭐가 사실이고 뭐가 이 사람의 주장이냐? 이런 걸 판단하라는 게 쉽게 말하면 수능, 그죠? 수학 능력 평가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가 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제 제목을 잘 풀면 여기서 키워드가 되는 부분을 구멍으로 뚫으면 빈칸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빈칸 풀기 전에 주제 제목을 많이 풀면 이 글의 제목과 주제를 잘 잡으시면 모든 독해의 근간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필요한 부분 있으면 필기하시고 해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과 학생들은 전문 해석을 해오세요.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끊어있게 선생님이 한 것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수업 시간에. 근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해석을 입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한글로 듣잖아요. 들을 때는 안 것 같은데 집에 가서 혼자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이 한번 해석을 해오라는 거. 한번 해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내고 학생들은 워크북을 가지고 늘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오케이. 필요한 내용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가 보는 이 단락의 정의. 글이라는 것은 한 개의 아이디어. 그 한 개의 아이디어가 요지였던 거죠. 그 한 문장과 플러스 근거가 되는 여러 문장으로 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뭐를 찾는 거를 좋아하는 친구들은요, 여기서 요지를 찾으시면 돼요. 근데 나는 찾는 건 싫고 읽고 버리는 게 좋으신 분들은 이런 애들을 읽고 하나씩 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 남는 게 요지예요. 어떤 방식이든 상관은 없어요. 나는 보물찾기가 좋아, 나는 찾는 게 좋아, 그러면은 요지 찾기로 가는 거고, 나는 쓸데없는 게 버리는 게 편해, 그러면 읽어보고 별 내용 없으면 버리시면 돼요. 버리시면 돼요. 같은 말이에요, 어차피. 아셨죠? 이게 단락의 정의,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글의 종류. 논설문이구나. 이렇게 주장이 들어가는구나. 내가 배웠던 문법을 이런 식으로 글에서는 써먹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럼 이제 본인이 푼 거를 정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면 해석을 해봐야겠죠? 아무래도 모의고사 지문에 이렇게 문장이 긴 거를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 문법적 지식이 좀 필요하죠. 아무래도 조금 문법적 지식이 필요한 게 정확하게 끊어서 해석을 가능하니까. 한번 앞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eyond all doubt이에요. 모든 의심을, beyond는 전치사, 뜻이 뭐죠? 뛰어넘는, 모든 의심을 뛰어넘는 전치사와 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 설명이죠. 모든 의심을 뛰어넘는 사실인 것은, 그죠? What is a fact? 사실인 것은, 그죠? 그러면 여기서의 what은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아니라 뭐뭐 하는 것이죠. 이거를 뭐 정 해석이 어려우면 그냥
원래 있던 뜻으로 바꾸세요. the thing이죠. 이 안에 들어간 건 the thing which is fact죠. 그러면 사실인 것은 하고 여기가 주어져. 이 형태를 띈 겁니다. 사실인 것은. 그럼 what이 이 세 단어라는 것은 외워야 되는 부분이죠. 사실인 것은, 사실을 뛰어넘는, 아니 의심을 뛰어넘는 사실인 것은, 그러면 100% 진실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소리예요. 100% 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이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사실 모든 의심을 뛰어넘는 거니까 해석을 쓰실 때, 숙제를 하실 때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은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아셨죠? 그 사실은 바로 that 이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동사, 주어, 이렇게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이어지고 that 나오면 이 that은 그냥 접속사죠. 그냥 접속사, 이거라는 것이다.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면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고 문장 끝내면 되죠. 이 that 안에 들어간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로 쓴 거예요? 이것은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키워드란 뜻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인간이겠죠. 우리는 share an ancestor. 우리는 조상과 공유합니다. share A with B 이렇게 된 거죠. 우리는 조상과 누구누구와 B with B를 공유합니다. 그죠? We share an ancestor. 우리는 얘네와 우리 또 조상을 공유합니다. 아이고 미안. 조상을 with B와 이 with가 뭐뭐와죠. 그래서 우리는 조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상입니다.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와? Every 모든 other species와 다른 종들과 조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이 같대요. 누구의? 동물, 하물며 식물까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조상이 같대요. 그럼 이건 이 사람의 주장이잖아요. 조상이 같대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주장이라고 피기는 조금 애매하죠. 그러면 그 이유를 이 사람이 대주면 아 그게 주장이겠네.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 조상이 같습니다. 그럼 조상이 같다. 그럼 우리 조상이 지금 내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와 내가 조상이 같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배다른 형제였던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믿을 수 없잖아요. 뭔가 의심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우리한테, 독자한테 해결을 해줘야죠.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켜야죠. 그게 이 글의 핵심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거로 드는 게 뭔지를 봐야겠네. 여기까지 됐습니까? 첫 문장. 1번 문장. 집에 가서 난 해석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으면 빨리 지금 물어보세요. 다 돼요? 이게 이제 내신 같으면 선생님이 이 대세 종류와 막 이런 거 막 구분해주고 막 이렇게 하겠는데 지금은 그냥 뭐 접속사란다 정도?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 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해석, 이제 내용을, 주제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건 다 인정하고 있죠. 우리는 다 이거를 인정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이유죠. Because. 나하고 강아지하고, 우리 집 강아지하고 조상이 같다는데, 그래, 좋다. 그럼 인정할게. 대신에 날 설득해봐. 왜?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 사람이 이 글을 쓰면서 우리한테 설득해야 될 이 사람의 글의 핵심이죠.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이거를 다 알고 있대요. 이 this를. 그러니까 이런 this 같은 거 나오면 보통은 내신 같은 데서는 바뀌는 게 다 무조건 순서는 잡아야 돼요. 이글 다음에 this예요. 우리는 다 조상이 같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이거 유전자를 끌고 나오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근거는 유전자예요. 유전자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험을 갖고 나오고 과학 근거, 지식을 갖고 나오면 딱히 우리가 반박할 이유가 없어요. 믿게 돼요. 아, 그런가 보다. 식약청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홈쇼핑에서 처음 보는 물건을 봐도 그런가 보다 생각이 들어요. 설득이 돼버립니다. 그죠? 얘가 이런 거 나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우리도 뭐 별다르게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잖아요. 지인이 recognizable 이라는 말은 이 recognize는
recognize는 인식하다인데 인식하다에다가 ABL이라는 형용사를 붙였어요. 가능한. 근데 거기다가 다시 부사 이렇게. 그러니까 인식 가능하게도 이 말은 그냥 쉽게, 손쉽게 이렇게 한 단어로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거를 이것 때문에 일부 유전자가 쉽게 are the 이러이러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누구? in a all living thing이라는 것은 아까 위에서 나왔던 단어를 그대로 바꿨죠? 여러분 다시 한번 단락의 정의가 뭐라고요? 아이디어가 몇 개 들어간다고요? paragraph가 무슨 뜻이라고요? 평등한 글이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말했던 animal and plant on the planet 이 단어하고 in all living creature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한 단락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동의어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동의어. 여자친구가 애인으로 바뀌는 것 뿐이죠.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속에 자, 유전자가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아까 share. 이 share라는 단어와 우리는 모든 조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와 흡사한 단어는 누군가요? distinct예요? same이에요? same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처음 보는 단어를 어떻게 아느냐? 단락의 정의에서 그렇다. 그 앞문장과 뒷문장은 같은 내용일 것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distinct는 좀 알아야 될 단어죠. dis가 몇 개니까 이 다이가 몇 개예요? 2개죠, 2개. dis. different 할 때도 di를 쓰고 divide도 di를 쓰고 그죠? distinct죠, 이렇게. 분리되다, 구분되다, 구별, 되는이라는 형용사 distinct. 구분되는 유전자가 아니라 똑같은 유전자죠. 이걸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여기 위에 있었던 share랑의 이 share라는 단어에서 정답이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including ing 붙어있는 전치사죠. 뭐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 animal, plant, even bacteria. 박테리아까지도 어머나 그럼 코로나랑 나랑 형제였어? 코로나 바이러스? 그건 바이러스구나. 미안. 박테리아랑 나랑 형제였던 거예요. 안녕 얘들아 인사해. 재밌네. 자 그래서 above 무엇보다도 더 gene code가 핵심이네요. above all은 중요한 단어 쓸 때 써요? 안 중요한 단어 쓸 때 써요? 나는 우리 가족을 다 사랑해. above all, 특히 above all이니까 모든 것을 내가 말한 것 above, 위에. 무엇보다도 이 뜻이죠. 그러면 그 뒤에 내가 특히 사랑하는 강조하는 게 나와요? 강조 안 할 게 나와요? 강조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다 똑같은데 특히 above all, 무엇보다도 이거죠. 우선이니까 우선. 무엇보다도 누구를 공유하고 있다? genetic code itself, 그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genetic 유전자 중에서도 코드, 유전자 코드가 중요한 거죠. 그 자체가.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대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명사가 있고 나서 이렇게 뭔가 명사가 있고 나서 콤마를 찍는다거나 또는 이렇게 세미콜론을 찍는다거나 또는 이렇게 콜론을 찍는다거나 또는 이런 대시가 있다거나 이런 종류가 있으면 이 명사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이건 글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genetic code itself 하고 설명이 가 있죠. 즉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genetic code란 즉 dictionary 사전이다. 사전. 경우야 우리 이거 진짜 이제는 이 전치사 관계되면서 너무 쉽죠. 쌤이 전치사 관계되면서 갈 때 어떻게 해석하는 게 제일 쉽다고 그랬어요? 이 관계되면서는 결국에 누구를 대신한 거니까 앞에 있는 명사 대신한 거죠. 그러니까 dictionary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전치사는 그 명사 앞에 원래 있으니까 by dictionary예요. 이 by which는 그냥 by dictionary예요. 근데 다만 얘는 여기다가 접속사 기능을 하나 더하는 것 뿐이죠.
세 단어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접속사 and by dictionary. 자,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유전자적 코드 그 자체만으로, 즉 유전자 코드란 dictionary 사전인데 접속사 끼고 그 사전으로 인해서, 그 사전을 통해서 all genes are translated. 모든 진들이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코드라는 것은 그 유전자를 보자마자 그 딕셔너리, 이 코드에 따라서 코드 번호 123, 코드 번호 456 해가지고 그 코드를 보자마자 전부 다 translate, 전부 다 해석이 가능하대요. 경우야 이해 갔어요? 오케이. 그런 유전자 코드 자체가 하고 여기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저렇게 멀리 좀 떨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유전자 코드가, 그 유전자 코드 그 자체가 is the same. 여러분들 itself는 이렇게 강조입니다. 일단 없어도 되는 거를 굳이 집어넣으면 강조예요. 유전자 코드 그 자체가 해서 그 자체는 없어도 돼요. 그 단어 자체는. 그죠? 그래서 유전자 코드는 is the same. 똑같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첫 문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그 다음에 아주 긴 세 번째 문장까지 오는 데 있어서 내용이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이게 패러그래프의 정의예요. 똑같은 얘기 반복돼서 다만 단어가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문장이 굉장히 길어서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어려워하지 말자. 그죠? same,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across는 전치사니까 across 뭐뭐에 걸쳐, 전반에 걸쳐, across all living creatures에 걸쳐서 다 똑같대요. 코드가. 그죠? 그리고 그 creature들은 또 뒤에 여기 대다고 여기 대다고는 완전히 다르죠. 아까 대은 동사 뒤 대시니까 접속사, 여기는 명사 뒤 대시니까 형용사.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뒤에는 불안하죠, 문장이. Have ever been looking at. 바라보고 있는 크리처예요. 바라봐지는 모든 크리처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관찰이 되었던 모든 생명체들에 걸쳐서 똑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 크리처들에 걸쳐서 모두 다 똑같다예요. 인간에 의해서 크리처가 연구, 조사가 되어진 거예요. look at, 되어진 거예요. 아니면 이 크리처가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검사를 당했던,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어 by people, 인간에 의해서 검사가 되어졌던 모든 크리처에 걸쳐서 유전자의 코드는 다 똑같습니다. 이게 말이 맞죠? 그죠? 그러면 능수동이 시험 문제 나온 거네요. 능동과 수동은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에서 매우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능동과 수동, 했냐 당했냐를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크리처들은 우리 인간에 의해서, by people은 빠져 있지만 문맥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검사, look at을 당한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박테리아가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박테리아를 연구했기 때문에 주어가 박테리아니까 박테리아는 연구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에 의해서 looked at이 돼야 돼요. 바라봐져야 합니다. have been looked가 되는 겁니다. 지금껏 조사되어진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 걸쳐서 유전자는 똑같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1번, 2번, 3번 세 문장을 내려오면서 내용이 하나도 바뀐 거 없이 다 인간과 모든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의 코드, 유전자 코드마저도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야, 이 정도 되면 좀 지겹기도 하죠. 그죠? 아직 모르겠나요? 정답이 몇 번이죠? 여러분들, 자, 내용은 어느 정도 읽었는데 선택지가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정말 내신하실 때 또 우리 또 한 번의 기말고사가 있죠. 중간고사는 기말고사와 1학기 시험에 점수를 매길 때 중간고사는 1번부터 28번까지를 보신 거고 기말고사는 29번부터 60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말고사를 1번부터, 중간고사를 1번부터 29번을 잘 보신 분은 29번까지 절반을 잘 푸신 거예요. 그죠? 나머지 마지막 후반 절반도 잘 보시면 돼요. 혹시라도 중간고사에 1번부터 29번까지 자기가 망친 것 같아요?
그럼 전반전을 놓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후반전에서 역전의 기회로 삼으시면 돼요. 알겠죠? 이번 기말고사 하실 때 이런 선택지가 해석이 안 되신 분들은 본문 암기 하지 마시고 정확한 해석을 조금 연습하시는 게 내신이 그게 되게 좋아요. 계속 같은 문장을 반복적으로 익숙하기 때문에 연습할 기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좋은 시간을 본문 암기 그냥 막 단어를 통째로 외워버리는데 다 낭비하지 마세요. 그러면 시험 끝나고 나서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 내신 때 지금 혹시라도 지금 여기 이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 중에 해석이 좀 잘 안 되는 게 있다. 아, 이번 내신 때는 좀 제대로 한국어 따로 영어 따로 외울 게 아니라 왜 이 한국어가 영어로 이렇게 영작이 되지? 왜 이 영어가 한국어로 이렇게 한글로 해석이 되지? 에 깊이 관심을 가지시면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훨씬 해석이 부드러워요. 알겠지요? 자, 1번 해석해 보시면 뭐죠? 미스가 통념이란 소리죠. 통념. 잘못된 상식이란 소리입니다. 잘못된 상식. 지금 여기서 잘못된 상식에 대한 이야기는 없죠? 잘못된 상식과 사실. 누구에 대한? 제네틱 코드에 대한. 그러면 이 미스라는 말이 잘못됐네요. 여기서는 뭐 이런 생각이 있지 모르겠지만 잘못됐습니다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미스, 잘못된 상식이 워낙 논설문에서 잘 쓰거든요. 내가 뭔가 주장을 할 때 외국인이 대한민국을 바라볼 땐 이렇게 바라본다. 하지만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바라본 거 이게 통념이 돼요. 워낙 많이 쓰는 방법이라서 썼지만 여기선 해당 사항 없죠? evidence가 뜻이 뭐죠? 내가 네 에비다. evidence. 증거죠, 증거. evidence, 증거. 뭐에 대한? evolution, 진화에 대한 증거. 뭔가 막 조상얘기 나오고 유전약이 나오고 하니까 이게 살짝 끌고 온 거예요. 말장난이죠, 말장난. 비슷하게 생긴 거. 그죠? 자, 근데 ed가 붙었으니까 이렇게 수식해야 되죠. reveal이 뜻이 뭐죠? reveal, 그죠? 드러내다, 들춰내다. 약간 disclose, 뭔가를 밝혀내다 이런 느낌이죠. close 아시죠? 닫다. 그게 이건 열다죠. 뭔가 밝혀내다. 뭔가 밝혀진 여기 evolution 수식하면 안 됩니다. 밝혀진 증거들, 진화의 증거들. 그러니까 뭔가 막 지금 유전자가 나오니까 이 유전자가 진화의 증거다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하면 2번으로 갈 수도 있죠. 누구를 통해서? ancient. 여기서 ancient는 고대란 소리죠. 옛날 시대의 fossil이 뭐예요? 화석. 옛날 화석을 통해서 밝혀진 유전자의 진화의 증거 이렇게 돼 있죠. 전혀 상관이 없지요. 오히려 여기 뒤에 가면 이런 단어들이 나올 수 있는데 다 오답이에요. 세종대왕은 죽었다에 해당하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자기가 주장한 게 있으니까 이거를 밝혀내려고 하겠죠. 화석도 이렇고 박테리아도 이렇고 막 이런 단어들이 나오니까 말장난한 거죠. 그 다음에 3번 중요성. 뭐에 대한? Family trees. 우리 가족의 족보를 말하죠. 이거의 중요성. Identify. 뜻이 뭐죠? 식별하다, 구분하다. 그러면 종들, species, 종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의 family tree, 그죠? 족보의 중요성. 종을 구분하자가 이거의 요지가 아니죠. 이거의 요지는 뭐예요? 모든 종에 걸쳐서 같은 유전자 코드가 있습니다가 핵심이니까. 4번, connection. 그죠? connection, 결합. 뭐에? between, 누구와 누구 사이에. genetic code, 유전자의 코드와 disease는 무슨 소리죠? 이거와의 결합. 이것도 아니죠. 5번 봤더니 relatedness는 relation 연관을 짓다죠. 그러니까 related니까 연관된, 거기다가 ness니까 명사. 그래서 연관성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관성이죠. 누구의 연관성? of everything. 모든 것의 연관성. through. 전치사죠. 무엇을 통한. 뭐를 통한 연관성? 바로 genetic code를 통해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음을 밝혀내고 있는 글이죠. 정답은 가볍게 5번이 되는 거죠. 맞지요? 평내고 이거 보자마자 나는 이거를 내 미래의 직업에 전공 진로에 선택을 해야겠다. 나는 유전자에 관심이 있다. 손! 나는 꼭 박테리아와 그러면 박테리아는 성이 박씨였던 거야? 이름은 테리?
난 이게 아님을 밝혀내겠다. 관심이 있으시면 이거 쓰시면 되는데 이거 쓸 사람은 별로 없어 보이네요. 이거 의학 쪽 가면은 생명과학 쪽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관심이 있을 수도 있죠. 아, 저는 나는 의학 그쪽 용어만 보면, 으아! 정말,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기는 자기네들의 모든 실험의 결과만 우리한테 알려줄 뿐이지, 이 안으로 디테일로 들어가면 너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렵죠. 전 그래서 그냥 영어를 가르치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저한테는 영어만 배우세요. 이런 너무 전문인이라서. 본인이 여기 관심 있으시면 이걸로 자기 뭡니까? 수행평가 하세요. 자, 나는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 글이 내 세계가 오면서 엄청나게 무슨 관계대명사, 접속사 여러 가지 했는데, 내용은 하나 나왔어요, 하나. 모든 종의 유전자 코드는 같다. 그럼 나머지 걸 어떻게 해야 되니, 이게? 시험장에서, 이제, 내신 때는 다 읽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장 모의고사에서 이거 처음 만났다? 여기까지 읽었는데 답이 나와버렸어. 여기 나머지 무슨 내용으로 채워질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의 생각 얘기해보세요, 그냥. 정답은 없습니다. 이 글 쓴 사람이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하지만 논설문이라는 기본적 틀 안에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무슨 글로 채워야죠? 여러분도 어차피 여러분의 글을 써야 되니까. 그죠? 엄마 이번 여름방학 내버려둬 라는 나의 요지를 쓰려면, 그죠? 나머지 글을 뭘로 채워야지 엄마가 설득이 되죠? 날 그냥 내버려둬. 여름방학 때 유승엽 선생님 안 볼래? 본골래? 볼래? 자, 무슨 이 나머지 내용은 무슨 말이어야 되죠?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말이 계속 반복이 되죠. 여기서도 한번 보시면 얘가 딱 한 마디로 이렇게 적어 놓고 있죠. We are all cousin. 우리는 모두 다 사촌이다. 안녕 사촌. 자, 우리는 모두 사촌이었던 거죠. 지나가는 이 stray cat, stray, 버려진 고양이들 보면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동물학대 하지 마시고 안녕 사촌. 자, your family tree 이러면서 너희 가족 관계도가 결국에는 여기 좀 조심하세요.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은 주요 문장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사실상 중요하고 여기서 이 사람의 주장은 다 끝났는데 강조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강조, 이제 자기가 뭔가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이제 자기 말을 마지막으로 따라서 이 연사 이렇게 외칩니다를 자꾸 말하려고 하는데, 강조의 표현이 나오면 우리가 평소에 쓰던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단순한 형태로 나올까? 뭔가 복잡한 걸로 나올까? 뭔가는 복잡하게 나와요. 근데 내용상으로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미 나왔으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어렵죠. 벌써 내 눈에 팍 띄는 게 not just. 그러면 약간 부정어 같잖아요. not just에서 이 not은 부정어인가요? 맞아요. 누구를 부정하고 있죠? 여기서 just는 only입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또 있습니다를 이렇게 표현해요. not only.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배운 내용이 있죠. not only A but also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고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까지 합니다를 뭔가 지금 강조하려고 나왔죠. 누구를 강조하죠? A입니까? B입니까? 얘는 당연하고요 이 말이죠.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얘까지 있어요. 그럼 여기가 강조입니다. 얘가 여기다 뭐라 그랬냐면 family tree는 obvious cousin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family tree, 우리 인간이라는 가족 관계도를 보면 obvious, 당연히 obvious는 아시아들 단어죠. obvious예요. 명백한이에요. clear. 명백한 우리의 사촌, 즉 침팬지나 멍키 뿐만 아니라 누구도 우리의 사촌이다. 이걸 꼭 밝혀주세요. 나중에 의학 공부하셔가지고 마이스도 우리의 사촌이라고 합니다. 버팔로스, 이구아나도 우리의 사촌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구아나를 딱 듣자마자 감탄사가 나왔죠. 참 어이가 없죠. 그 다음에 스네일, 달팽이도 우리하고 유전자적 코드가 비슷하대요.
그 다음에 뭡니까? dandelions는 약간 민들레꽃 같은 flower죠. flower. 그 다음에 뭐 golden eagles, mushroom. 버섯하고 우리가 같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피부에 올라온 걸 검버섯이라 그러나요? 아, 그래서 우리가 버섯인가요? 그 다음에 whales. 얘는 포유류죠. whales. 박테리아까지. 우리 테리아 언니 또 나오세요. 테리아. 자,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커즌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아유, 이제 그만 읽자. 좀 지겹죠? 계속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 2보단에서 동의어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시면요. 계속 단어가 바뀌는 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이쯤 내려오면 그만 읽고 싶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내도록 하고요. 여기 부분을 누가 한번 영작 한번 해볼래요? Every last one of them. 여기 이제. Every last one이 뜻이 뭘까요? Every last one.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다 똑같다. 이 얘기.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 표현이죠. 지금 여러분 여기 뒤에 나오는 모든 표현들은 강조입니다. 근데 강조 표현을 알고 있으면 유리해요. 강조 표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 글에서 핵심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영작해 보시면 어떻게 영작되겠어요? 한번 영작해 보세요. Wonderful thought, more any myth isn't a far that then 하고 좀 어렵게 나왔죠. 이러지 않겠어요 이랬어요. 그 어떤 근거 없는 믿음보다 훨씬 더 멋진 생각이 아닌가요 이랬어요. 어떤 근거 없는 이야기. 여기서 이제 어떤 근거는 이제 보통은 이래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이 바깥에 깔려있는 배경 지식을 말씀드리자면 여기 딱 글을 읽어보니까 창조론 같아요? 진화론 같아요? 진화론 쪽이죠. 그럼 이거에 반대되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창조론. 그래서 이제 가끔은 이제 제가 그 어느 특정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제네시스를 믿는 사람들은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일 수 없어라는 것 쪽에 강하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원숭이가 우리의 진화를 믿어버리면 창조라는 말이 자체가 믿어지지가 않는 부분이라서 좀 그런 부분을 이 사람은 직접적인 종교의 언급은 없었지만 다른 이야기보단 내 얘기가 낫지 않니? 라고 우리한테 동의를 구한 거예요. 이 글 쓴 사람이. 그래서 의문문을 만나러 보면 뭐겠습니까? 동사를 써야겠죠? isn't that 이것이 저것이 isn't 하지 않니? 이랬어요. 훨씬 더 믿음직스럽지 않니?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wonderful 하지 않니? 이랬죠. wonderful. 훨씬 더 wonderful thought. 괜찮은 생각 같지 않니? 내 생각이. 근데 여기에 강조를 집어넣은 거예요. 동사, 주어, 보어.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성분 다 쓰고 여기다가 강조 집어넣은 거예요. 훨씬 더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써 넣어보세요. 훨씬 더. 어떻게 됐어요? 더는 more입니다. 그럼 훨씬 쓰면 어떻게 돼요? 비교급 수식. far. 그러면 여기서 있는 이 어는 어디로 가요? so시죠. 그럼 어순을 잘 봐두세요. 관사인 어와 명사인 thought. 그 안에 들어가는 형용사. 이거는 정해진 어순이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문장 암기로만 넘어가지 마시고 명사와 관사 사이에 들어가는 형용사. 그리고 그 형용사를 비교해 줄 수 있는 더라는 비교급 보어, 부사. 그리고 그 부사를 수식하는 또 다른 부사. 훨씬 더 괜찮은 생각 아니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question mark 이렇게 찍으면 끝납니다. 이게 훨씬 더 나은 생각 아니니? 그리고 the most wonderful thing of all 이것들에서 가장 괜찮은 생각은 하고 wonderful thing이 주어니까 당연히 동사는 is죠. is that we know for certain. for certain은 확실하게 알고 있다. It is literally true 이 말이에요. 이거는 글자 그대로 진실이라는 걸 다 알고 있다. 자기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하고 있네요. 질문 없으세요? 없으면 저 literally라는 단어만 하나 공부하고 끝낼게요. literal이라는 단어는 이 liter라는 단어가
letter라는 단어예요. letter. 쉽게 말하면 글자죠, 글자. 편지, 글자. 그 중에 literal은 letter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글자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이렇게 해석 많이 해요. 야, 글자 그대로 인산이네던데? literally. 그래서 이게 글자 그대로, 말 그대로 이런 표현이고, literally. 그 다음에 또 한 단어는 이 literally 말고 여기서 파생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글자로 쓰여진 학문, 문학이라는 게 있죠. 문학. 문학은 뭐라고 스펠링이 뭐예요? literature죠. 문학.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파생어는 능력이라는 단어가 있죠. 글자를 쓰는 능력, 읽는 능력. 이건 영어로 뭐라 그래요? literacy라고 합니다. 이거는 글을 읽는 능력을 말하는 거고, 능력. 그래서 요 세 단어는 구분하세요. 이 단어는 특히나 이 단어로도 잘 나옵니다. 문맹률이라는 게 있죠. 문맹.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 할 때 이거의 반대말을 뭘로 표현한다? 이게 이제 접두사죠. 접두사 IL을 붙여서 illiteracy 하면 이건 능력이고 이걸 형용사로 말하면 쓸 수 있는이라는 형용사 능력이 있는이라고 쓰려면 literate이라고 쓰면 됩니다. literate. 그래서 literacy, literate. 글을 쓸 수 있는 그리고 글을 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문맹이라는 말은 illiteracy 또는 illiterate 하면 글을 읽어 쓸 수 없는 이 표현이 돼요.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지문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표현으로 쓴 겁니다. 글자 말 그대로 진짜 진실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좀 좋은 단어 많이 있으니까 집에 가서 혹시 자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자 이게 제가 너무 빨라가지고 선생님 놓쳤어요 단어를. 집에 가서 사전 찾으면 되는데 제가 요즘 수행이 좀 많으니까 바빠요. 단어 뜻을 알려주세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쉬는 시간에는 쉬어야 되니까 질문을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알려주고 끝내세요. 선택지 단어가 좀 어렵지 않았나요? 다 괜찮아요? 그럼 경호한테 물어볼까? 물어볼 단어가 별로 없네요. 근데 궁금한 단어 여기서 모르는 단어 다 알아요? 지혜 뭐든 오케이? 자식들 영어를 너무 내가 잘 가르쳐놨는데 새끼들 공부를 좀 덜 시켜야지 내가 이걸 자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